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영상은 대리에 관한 조문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4조 대리행위 효력인데 현명주의입니다. 자, 이런 의미죠.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법률 행위를 해주는 사람이 대리인인데, 그 법률의 효과가 타인, 본인에게 그 효과가 기속되려면 현명이 필요한 거죠. 114조 1항입니다.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 다시 말하면 대리인임을 현명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 거죠. 따라서 본인을 위한다는 사실을 밝혀야, 현명을 해야 비로소 그 행위가 본인에게 효과 기속되고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이항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 대한 제3자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이 대리인에 대한 제3자 의사표시는 수동대리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 제3자가 대리인에게 한 의사표시가 본인에게 효과 기속되려면 본인을 위한 것임을 누가요? 대리인이 아니라 상대방 측에서 밝혀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115조입니다. 대리인이 본인이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어요. 현명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 행위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따라서 그 의사표시는 자기,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죠. 추정하는 게 아니라 본다, 간주가 됩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고, 따라서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았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간주가 되는 것이니까 착오였음을 주장할 수가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현명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대리인이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누가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의미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16조입니다. 대리행위의 하자죠. 일단 1항은 원칙이고 2항은 예외예요. 근데 이 부분은 1항이 출제되고 예외가 출제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예외 때문에 원칙이 헷갈린다면 예외는 버리시는 부분입니다. 제가 예외까지 설명을 드리지만, 일단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의사결정의 과정에 하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대리인을 표준을 결정하는 거죠. 의사표시도 대리인이 하는 것이니까 의사표시가 합치됐는지 안 됐는지도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또 법률행위도 대리인이 하는 거니까 선이다, 악이다, 과실이 있다 없다도 누구를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본인 것은 뭐 하잖아요? 고려하지 않아요. 1항 의사표시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누구죠?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합니다.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뭐 하잖아요?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면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뭐가 있느냐?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궁박. 불공정한 법률에서 궁박, 어려운 사정만 본인을 표준으로 결정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궁박만 본인,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누구만을 가지고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진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원칙입니다. 자, 예입니다. 자, 왜 궁박만 본인이고 나머지는 다 대리인 가지고 판단하느냐? 대리인이 의사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럼 만약에 본인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다면 본인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원칙은 대리인이 선이라면 본인이 악이어도 선인 거예요. 왜요? 대리인만 가지고 선인지 악인지를 따지니까요. 다만 예입니다. 2항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 그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본인이 지시했다는 말은 본인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했으니까 이제 누구 것도 고려해야 돼요? 본인 것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대하여 대리인의 부지, 선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리인이 선이고 본인이 악이면 얘네들은 뭐인 거예요? 선인 거예요. 왜요? 선인지 악인지 대리인만 가지고 따지는 거니까요. 다만 예외적으로 본인이 뭐 했어요? 지시를 했다면 이때는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인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다면 누구 것도 고려해요? 본인 것도 고려하니까요. 117조입니다.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대리인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니까 의사 결정할 시 능력, 의사 능력은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또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니까 대리인이 만약에 제한 능력자라 하더라도 대리 행위를 제한 능력이라는 이유로 뭐 할 수는 없죠? 취소할 수 없다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118조입니다.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입니다. 자, 이걸 보기 전에 먼저 정리할 게 뭐냐면은 자, 임의 대리인은 뭘 할 수 있는지는 수권 행위를 통해서 결정이 돼요. 따라서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그 대리인은 매도,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판례에 따르면 그뿐만 아니라 매매 대금도 수령할 수 있고요. 대금 지급 기한을 연기해 줄 수도 있어요. 다만 면제해 줄 수는 없고요.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해제할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까지 일단 정리하시고, 그 다음 118조는 뭐냐면 대리권이 있긴 한데 권한이 정해지질 않았어요.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뭘 할 수 있느냐? 이로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또는 개량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이 사람은 처분행위 못하고요. 성질이 변하는 이용 개량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에서도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용행위 속에 무엇도 들어갑니까? 임대도 들어간다. 따라서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인도 본인의 부동산을 뭐 할 수 있어요? 임대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19조입니다. 각자들인데 대리인이 수인이에요. 여러 명이면 각자가 본인을 대리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각자 대리가 원칙이거든요.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로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 다시 말하면 공동으로 하라는 제한이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때는 예외적으로 공동대리가 되는 거죠. 따라서 공동대리란 뭐냐면 대리인이 여러 명이고 공동으로 하라는 제한이 있을 때가 뭐가 되는 거죠? 공동대리가 되고요. 이때는 각자가 하지 못하고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각자가 했다 공동대리를 위반하면 뭐가 되냐면 무권대리가 되는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공동대리에서 공동은 뭘 의미하는 거냐? 의사결정만을 의미하는 거다. 따라서 상대방이 의사표시라는 대리인이 의사결정할 일이 없는 수동대리의 경우에는 공동대리할 필요 없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또 법률에 의한 가장 대표적인 공동대리가 친권자라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20조죠. 자, 120조, 121조, 122조까지는 복대리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일단 복대리는 뭐냐면 대리인이 스스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복대리인이라고 해요. 일단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누구를 대리하는 사람이죠?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고요. 복대리인은 항상
임의대리인입니다. 근데 그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사람은 임의대리인일 수도 있고 법정대리인일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 대리인이 임의대리인이라면 먼저 설명드리고 좀 읽어볼게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지만 임의대리인은 복대리인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면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 이게 뭐죠? 이 법률 행위가 수권행위니까 임의대리를 말하는 거고, 임의대리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는 말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지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책임입니다. 121조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 다시 말하면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선임 잘 해야 되고 선임을 잘못하면 과실이 있으면 본인에게 책임진다는 얘기고요. 또 감독을 잘 해야 되고 감독에 과실이 있으면 본인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감독의 과실, 잘못이 있다면 본인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항상 그러느냐? 이항.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죠. 다시 말하면 본인이 승낙만 한 게 아니라 개똥이를 서명하라 라고 지명까지 했다면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심을 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본인이 지명해서 선임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통지를 안 했거나 해임하지 않은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2조입니다. 자, 법정대리인 누굴 말하는 거죠? 친권자 후견인이죠.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법정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는데 그 책임이라는 말은 법정대리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법정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는 대신 선임 감독에 대해서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항상 그러느냐?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 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는 말은 법정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한 것에 대해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임의대리인과 마찬가지로 선임, 감독의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부담한다는 의미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3조입니다. 일단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누구를 대리하죠? 본인. 따라 1항.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죠. 시험이 잘 나옵니다. 대리인을 대리한다. X가 되는 거죠. 다만 그 대리권은 대리인으로부터 비롯됐으니까 대리인의 대리권보다 작아야 되고요.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되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소멸돼야 돼요. 다만 어차피 누구를 대리하는 사람입니까?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니까 이항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같은 것은 뭐가 같은 거죠? 권리와 의무가 같은 겁니다. 권한이 같진 않죠. 대리권이 같진 않죠. 대리권은 작지만 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보다 클 수는 없지만 뭐는요? 권리와 의무는 동일하다. 어차피 이 사람도 누구를 대리하는 사람이죠?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니까. 자, 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입니다. 일단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아니면 채무이행은 가능하거든요. 124조입니다.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자기와 법률행위하거나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자기 계약 못하고 쌍방 대리를 못하지만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러나 채무이행은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채무이행도 자기계약 쌍방 대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좀 추가될 것은 뭐냐면 요 채무이행은 자기계약 쌍방 대리가 가능한데 제외되는 채무이행이 있다. 자기계약 쌍방 대리가 안 되는 채무이행이 있다. 첫째, 다툼이 있는 채무변제는 안 된다. 둘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무변제도 안 된다. 세 번째, 경계도 채무이행이긴 하지만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안 되고요. 또 돈 대신 물건을 갚는 대물변제도 채무이행이긴 하지만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안 된다는 점이죠. 그 다음 우리가 판례에서 추가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등기 신청은 자기계약도 쌍방대리도 가능하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또 대리인의 재산을 본인에게 주는 것처럼 본인에게 이익만 주는 행위도 자기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효과인데 대리하지 못한다. 자기계약 쌍방대리 하지 말라고 금지해놨잖아요. 그럼 했으면 어떡할 거냐 하면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무권 대리가 됩니다. 다만 법원에서 하는 입찰 제리에 대해서 쌍방 대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때는 아예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125조부터 이제 무권대리 무권대리 표현대리가 나와요. 일단 개념부터 먼저 생각해 보면 무권대리란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지만 대리권이 없는 것이 무권대리거든요. 무권대리가 되면 원칙적으로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하고요.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예외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를 표현대리라고 합니다. 따라서 표현대리란 뭐냐면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무권대리를 우리가 표현대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법 좀 읽어볼게요. 제3자에 대해서 다른 말로 하면 상대방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제3자 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다시 말하면 대리권을 주지도 않고 줬다고 표시를 했다면 서로 그 사람에게 대리권이 없더라도 본인이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수요함을 표시, 대리권 수요의 표시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무방식인데 특히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쓸 필요는 없다. 영업부장이다 상무와 같은 대리권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명칭을 쓰는 것만으로도 대리권 수요의 표시다 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표시된 범위 내에서 행위가 이루어져야 돼요. 만약에 표시된 범위를 넘으면 이제 뭐로 바뀌냐면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책임이 있다라는 말은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얘기인데 조심할 것은 모든 표현들입니다. 세 가지 모든 표현들은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요. 상대방에게 제3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할 수 없음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요건 제3자가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상대방은 뭐 해야 됩니까? 선이고 무과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대리권 수요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에는 임의대리에만 적용되고요. 법정대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126조입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은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누가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라고 해요. 요건입니다. 권한을 넘으려면 권한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됩니다. 종료 불문 뭐라도 있으면 됩니다. 등기 신청과 같은 공법상의 대리권이든 아니면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이든 상관이 없고요. 또 넘은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뭐예요? 종료 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가지고 있던 대리권과 실제 이루어진 행위가 비슷하거나 유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으면 본인이 책임을 지는데 이게 뭐죠? 권한을 넘는 표현들입니다. 요건입니다. 대리인이 그 권한의 법률에 한 경우에 제3자가 상대방이죠.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었고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본인이 책임지는데 그럼 정당한 이유가 뭐냐? 선의 무과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선의고 무과실해야 되고요. 또 주의하실 것은 대리 행위시를 기준합니다. 언제 선의 무과실해야 됩니까? 대리 행위를 할 때. 근데 마지막으로 이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모두 적용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27조 대리권 소멸세가 나는데 127조, 128조를 보기 전에 먼저 129조 볼게요. 129조.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죠. 다시 말하면 대리권이 소멸됐고 상대방 그 사실에 대해서 선이고 또 무과실이라면 대리권이 소멸됐더라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들이라고 합니다. 임의대리, 법정대리 모두 적용되고요. 만약에 소멸된 후에 원래 가지고 있던 권한을 넘으면 이제 뭐로 가냐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로 간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가지 다 한 거죠. 자, 정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되면 표현대리가 되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과실생각할 수 없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표현대리는 뭐 일종이죠? 무권대리 일종이라는 것도 꼭 가져가셔야 되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러한 표현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 꼭 무권대리인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사자나 복대리인을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7조 대리권 소멸사유죠. 암기하셔야 됩니다.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대리인의 파산입니다. 조심할 것은 본인에 대해 사망 한 가지밖에 없죠. 따라서 본인의 성년 후견 개시 그러면 뭐죠? X고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사유지만 대리인의 한정 후견 개시는 대리권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임의대리는 이거는 위에 거는 임의대리 법정들이 공통된 소멸사유인 거고요. 임의대리는 특유한 소멸사유가 있는데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 즉 임의대리권은 전조의 경우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에 의하여 소멸하거든요. 그러면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원인된 법률관계를 끝냈다는 말이 뭐냐? 임무완수다. 땅 사라 그랬는데 땅 사면 임의대리권은 소멸하고요. 저당권 설정해 달라고 저당권을 줬는데 저당권 설정하면 임의대리권은 뭐가 돼요? 소멸된다는 얘기고요. 법률관계 종료 전에 임부 안수하기 전에 본인의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는 말은
숙권행위를 철회하면 그때는 임의대리권이 소멸되게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130조입니다. 자, 무권대리가 성립되면 본인에게 효과 기속되지 않아요. 원칙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일종의 본인의 입장에서는 무효예요. 다만 본인이 추인할 수가 있습니다. 130조.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 한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다시 말하면 본인의 입장에서 효력이 없다. 무효인데 본인이 뭐 할 수 있는 거죠? 추인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본인에게 추인권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최고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자, 보시면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자, 요 앞에 선이라는 말이 없어요. 따라서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최고할 수 있고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약답을 최고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최고하는 거죠? 본인에게. 본인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뭐한 것으로 봅니까? 거절한 것으로 보는 거죠. 이런 얘기죠.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최고할 수 있는데 추인 여부죠. 주의하실 것은 첫째,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최고할 수 있다. 두 번째,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뭐한 것으로요? 거절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 거죠. 132조. 추인 거절의 상대방입니다. 일단 전제는 상대방의 제한이 없어요. 제3자,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승계인에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추인도 거절도 누구한테요? 무권 대리인에게 하는 것이 가능해요. 다만 보시면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니까. 결국은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하는 것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긴 한데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 상대방에게 뭐하지 못합니까? 대항하지 못한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 133조. 추인의 효력인데 소급표가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는 점. 어떻게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추인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X죠. 그러나 제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합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134조. 상대방의 철회권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때하는 그러하지 아니하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 유의하실 것은 안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니까 철회는 선의 상대방만이 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뭐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135조입니다. 자, 상대방에 대한 무권 대리인의 책임이거든요. 자, 일단 대리권이 있으면 본인이 책임을 지고요. 또 표현대리가 성립된다면 본인이 책임지고 또 본인이 추인한다면 본인이 책임지겠죠. 근데 만약에 대리권도 없고 본인으로부터 추인도 받지 못한다면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책임을 지냐? 1학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때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죠. 다시 말하면 무권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책임의 내용입니다. 요건입니다. 이항.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 능력자인 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죠. 따라서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해야 되고요. 또 무권대리인에게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무권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라면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136조입니다. 일단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무효예요. 확정적 무효입니다. 무권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를 않아요. 근데 만약에 형식은 단독행위지만 실질이 계약과 다름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을 뭐 하냐면 준용을 해요. 계약은 뭔가요? 승낙을 얻어야 하는 법률이기. 단독행위는 먼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이잖아요. 따라서 단독행위는 그 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을 징하는 자의 대리권 없는 행위에 동의를 했어요. 원래 동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동의했다면 무엇과 다름이 없어요? 계약과 다름이 없어요.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 하나여 전 6조 규정을 준용한다. 대리권 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었어요. 그러면 무엇과 다름이 없어요? 계약과 다름이 없죠. 단독행위란 때에도 같다죠. 그럼 정리해 볼게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확정적 무효입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완전 무효예요. 확정적 무효예요. 다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동의를 해줬거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계약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이 된다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고요. 무효와 취소에 관한 민법 규정은 다음 강의 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